많은 코치님들이 일반적인 코칭 스킬을 배우는데 이거를 갖고 내가 조직 코칭, 기업에 있는 리더 코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죠. 사실 코칭의 기본 스킬과 조직이라는 맥락이 좀 더해져야지 코칭의 기본 스킬이 활용이 되시죠. 그래서 조직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조직에서는 보통 어떤 코칭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조직 코칭 전문가로 튜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총 8회 진행되고요. 한 번에 5시간씩 진행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저의 노하우, 제가 조직 코칭을 한 20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비즈니스 리더 코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 코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제 경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리얼 이슈, 진짜 조직 리더들이 가져오는 나 삶의 목적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갖고 오진 않잖아요. 조직 리더들이 갖고 오는 거는 비즈니스 이슈 또는 피플 이슈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걸 어떻게 코칭화해서 코칭 이슈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예요. 리얼 이슈, 프랙티컬한 코칭 솔루션. 그다음에 준비된 고객하고는 많이 다르죠. 리더들을 코칭할 때는 때로는 회사에서 시켜서 코칭을 받는 세팅도 있고 나를 찾아오는 일반 고객하고는 달리 코처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조직 코칭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8개를 제가 뽑아서 사실 분야 지식을 알아야지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드백이다. 그러면 왜 피드백이 어려운지 이분이 피드백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스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라이프 코칭하고는 달리 각 비즈니스 스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로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걸 코치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 코칭 리더십, 온보딩 어떻게 하느냐, 피드백, 갈등 관리, 직장 내에서의 갈등 관리, 감정 관리, 다양한 구성원 관리, MZ 세대 관리, 그다음에 원팀, 조직 비전 어떻게 만드는가, 성과 평가, 리더의 성장 지속 가능성. 이 이슈를 가진 리더를 내가 어떻게 코칭하느냐예요. 각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핵심 아티클들을 선별해서 한 20-30개 정도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아티클을 읽고 각자 공부해 오신 거예요. 이걸 그 컨텐츠를 일일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아티클들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면 그거를 읽고 공부를 해오시고 왜냐하면 이 각 주제별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알고 언어도 익숙해지고 수업 시간에 와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핵심 포인트들은 제가 찝어주고 이런 걸로 고민하는 리더한테는 어떻게 코칭하는지 코칭 방법, 노하우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돼요. 컨텐츠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공부하게끔 해드리고 그 주제로 고민을 한 리더를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 샌드박스 슈퍼비전 코칭이라고 해서 요거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이 바로 코액티브에서도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이 2인 1조로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이때 내가 더 좋은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더 어떤 질문을 더 좋게 할 수 있었을까? 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그 순간은 그때가 유일하고 살아있는 그 순간은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여전히 안 풀리는 부분은 계속 쌓여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가 중요한데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그 연습에는 피드백이 좀 정확히 주어져야지 실습을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실습을 많이 하면 배움은 일어나지만 조금 더 집중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피드백이 주어져야 돼. 근데 그 방법은 사후에는 잘 안 된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한 분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돌아가면서 코칭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질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또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그거를 놓치고 다른 질문으로 확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게끔 해드리고 바꿔드리고 질문을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피쉬볼 방식으로 한다. 슈퍼비전에서만 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보적인 거고요. 코치님들은 내가 코칭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막히는 건 여전히 똑같이 막히고 질문도 계속 고정된 몇 개의 질문 갖고 계속하고 있고 좀 더 확장된 새로운 질문 이때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걸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피드백을 나눔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샌드박스도 주제가 있어서 고객 타당하는 방법, 진행상 명료하는 방법, 호기심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C80, C 모델 대화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코연은 한국 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이어서 40시간 심화 인증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코칭을 하면서 코칭 방법은 코칭 스킬 배우는 거에만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 막상 임원 코칭을 하니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임원들이 막 딱뜨리는 주제 이런 거에 대한 박식한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공부하면서 코치님들한테도 내가 조직 코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슈퍼비전 코칭은 요거를 모듈만 따로 해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주로 ACC나 PCC 외 멘토 코칭 10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더욱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의 그룹 세션과 3번의 1대1 세션을 합해서 10시간의 멘토 코칭이 인증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룹 세션 때는 아까 그 비코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온라인으로 해요. 비코연은 만나서 해요. 우리가 많이 나누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저희 한스 코칭에서 하고 샌드박스 슈퍼비전만 하는 모듈에서는 온라인으로 해서 2시간 반 동안 한 2라운드 돌리면 딱 맞아요. 1시간 10분 정도씩 한 라운드 한 분이 쭉 하고 피드백 나누고 바로바로 잡아주고 더 좋은 질문으로 바꿔드리고 전체적인 코멘트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칭은 왜 어렵냐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주제도 너무 다르고 사람마다 그 입장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이어트 주제 하나라도 사람마다 너무너무 상황들이 다르단 말이죠. 리소스도 다르고 그랬을 때 코칭은 3가지를 바라봐요. 목표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레질리언트하냐, 얼마나 패셔니트하냐, 그 목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패션이 크냐, 아니면 그 목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목표이냐, 얼마나 동기가 크냐라는 이런 3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 너무나 전개되는 양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코칭 세션 동안에 해야 될 일은 크게 2가지예요. 그 고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내적 동기를 키우는 일과 그다음에 액션, 행동을 점화시키는 일.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어떤 고객은 이 내적 동기 부분 이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충만한데 행동이 잘 점화가 안 돼. 물론 행동이 점화 안 되는 거에는 내적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행동력이 약한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션도 또 다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 2가지를 코액티브에서는 10, 80, 10으로 이제 구성을 하지만 또 이게 딱 이건 그냥 모델일 뿐이지 20, 70, 10이 될 수도 있고 10, 60, 3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프레임에 따라 어떻게 전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전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와 그다음에 매 순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탄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느냐. 고객이 한 말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우리 코치님들이 막 질문을 배우면 처음에는 막 질문만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질문에 계속 밀려. 그게 아니라 고객을 살려주면서 고객이 한 말을 다시 재의미 부여하면서 리프레이밍 하면서 고객이 다시 리소스를 더 찾아가면서 이렇게 탄력감을 유지하는 거, 생동감을 유지하면서 레zo넌스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구조, 아까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과 행동 계획을 명확히 점화시키는 것, 2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1시간 안에 진짜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려면 매 순간, 매 순간 필요한 부분을 잘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옳은 말을 코치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필요한 대화로 이끄는 게 중요해요. 이 고객한테는 지금 목표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고객한테는 자기 리소스를 더 찾게끔 하는 이 대화가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고객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알아차리는 거, 직관을 키우는 거, 이렇게 찝어주면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목표는 변화인데 이 변화를 위해서 각자 필요한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고객에 따라 목표가 명확한지, 목표를 진짜 이분이 강력히 원하는 건지, 목표에 대한 동기가 뭔지, 자기 확신이 없는 건지, 실행 방법이 있는 건지, 실행 의지가 없는 건지, 환경이 좀 지금 너무 열악한 지지적 환경이 아닌 건지,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시간은 1시간이란 말이죠.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한 목적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으로 가느냐.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도움이 되긴 돼요. 뭐 망칠 거는 없어요. 다 도움되지만 좀 더 압축적으로 그 1시간을 진짜 알차게 쓰기 위해서 더 레저넌트한 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시한 대화 말고 정말 핵심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알아차리고 강력 질문을 던지는 것들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코칭 스킬은 시퀀스에 있어요. 주고받음에 있지 미리 질문을 몇 개 준비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진짜 댄스 인 더 모먼트 해야 돼요. 주고받음, 그 어떻게 받느냐 시퀀스에 있어요. 이 사람이 A를 말했고 내가 어떻게 B로 이걸 받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C로 어떻게 받고 내가 D로 어떻게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게 탄력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시퀀스에 있다. 댄싱 인 더 모먼트에 있다. 그때그때 알아차림, 고객의 의식의 흐름을 바짝 잘 따라가야 돼요. 고객은 딴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질문하고 의식의 흐름 꺼트리고 이게 아니고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는데 코칭 스킬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순간의 피드백을 알아차림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비코어와 샌드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비코어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선발을 해요. 1년 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동기가 충분하신지, 공부할 열의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목적이 맞는지 이제 사전에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